다산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세우셨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연인과 만나는 것을 새해의 목표로 많이 정했으며 매년 1월에서 2월은 다이어트 및 미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다가 한국에서 설거지론이 대두되었고 저도 조회수도 올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생각해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못쏠 남자는 한심한가? 놀림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쏠 남자들,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놀림거리도 아니고요. 현재 설거지론 때문에 모쏠들을 놀리는 글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든지 늘어나겠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정, 즉 모쏠이라는 주제의 영상은 평균 10만 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어권 유튜브도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번역기로 동정 아니면 버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올라오는 동영상들의 공통점은 모쏠들을 하자가 있는 사람 혹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설득하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쏠분들이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연애를 많이 한 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첫 연애를 군대 전역하고 했습니다. 즉 대략 24 혹은 25살 정도에 했습니다. 계기는 군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서 연인하고 달콤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연애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끈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선배를 따라간 교회에서 그 해 당시 20살이 된 새내기 대학생에게 사귀달라고 거의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눈물 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제 아버지는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우는 직업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경제를 알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릴 때부터 절약하고 돈을 아끼려고 노력했으며 그 때문인지 꽤나 담임 선생님한테 염세적이다라고 말을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시골 지역으로 유학을 간 이유는 4년 장학금과 살 집을 제공해 주었고 한국에 있는 제 환경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런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과 일본에 관한 봉사활동 및 성적을 잘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는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고 군대 때문에 다른 동기들보다 2년이나 뒤처져 있으니 저 나름대로 꽤 초조했고요.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제 여자친구는 이제 막 20이 된 새내기였고 집안도 꽤 부유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듯이 활발하고 진지한 것보다는 재밌는 것을 원하는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트할 때 혹은 19금 행동을 할 때나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니 조금씩 관계가 삐걱거렸습니다. 취업 활동도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및 만날 시간도 부족하여 결국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운이 좋습니다. 요즘은 바람을 펴서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니까요. 오빠는 정말 상냥하지만 너무 진지하고 단순한 남자야. 이게 제 여자친구에게 들었던 말 중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모쏠이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연령대가 대략 20대 후반부터라고 생각하였고 대부분 모쏠분들의 특징은 전 여자친구가 말한 대로 여성이랑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진지하고 상냥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단순히 멋있는 연예인보다 멋있으면서 허당이 있는 연예인이 더 인기가 많듯이 사람이 너무 진지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너무 진지한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최고일지는 몰라도 연애 혹은 인생 파트너로서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모솔분들을 위한 연애 팁 강의가 아니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면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저라도 도움을 드릴 겸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설거지론 때문에 젠더 갈등이 심각해질지라도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을 놀리는 글이나 짤이 돌아다닐 테고 오프라인에서는 인싸들이 여성과 많이 사귀어 본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충고하는 경우가 할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꿔 말하면 아직 자기 파트너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녀 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1대1이고 이게 가장 공평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라도 더 사랑받는 자식이 존재하듯이 연인이 많으면 동시에 똑같이 사랑해 줄 수 없고 나중에는 질투 같은 여러 문제가 생겨 불행해질 겁니다. 남녀 1대1 결혼 및 사귀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 패스하겠습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외모 혹은 능력이 뛰어나던 간에 정식으로 사귀거나 결혼할 수 있는 건 단 한 명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연애를 하는 저도 가끔 첫 번째 애인이 생각나는데 많이 연애를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옛 연인들과 현재를 비교할 것이고 사람이 한 번 하기가 힘들지 계속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쉽게 합니다. 연애를 많이 하면 그만큼 헤어지기도 쉽죠. 즉, 연애 경험이 많다라는 말은 제대로 된 자신의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실패담으로 밖에 안 들려요. 중요한 건 얼마나 이성과 교제를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이성을 만났는가와 자기 자신이 경제력이든 혹은 외모든지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모솔분들은 나는 뚱뚱해서 여자들이 날 안 좋아해라고 생각한다면 독하게 유튜브 등의 정보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참고하여 용기 내어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만들라 겁니다. 어차피 늦은 건 늦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도 자괴감 갖지 말고 이성을 사귈 마음이 있다면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노력하세요. 몸을 만들어도 괜찮고 괜찮은 연애 유튜버들의 조언을 따라도 괜찮고요. 절대 자기 혐오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기회가 오니까요.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낭만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아직 안 긁은 복권입니다. 오늘의 명언 동료나 선배들보다 더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라.